표정 근육이다 보니까 네. 보톡스 말고는 다른 관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독소나 톡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거나 하지를 않고 민감한 피부조차 바를 수 있는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요. 유엔영, 류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요즘은 정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부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그런 분들도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순간적인 잔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 대표 동안 미녀이시자 여배우신 최하정 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근데 댓글로 최하정도 어쩔 수 없구나 자글자글하네 하는 그런 댓글을 자기가 읽었다고 막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웃을 때 입꼬리 옆으로 생기는 세로주름이나 네. 눈머리 안쪽에 생기는 표정 잔주름, 음료수 빨대로 먹을 때 네. 생기는 윗입술 주름. 네, 네, 네. 이런 주름들은 메이크업 한다고 가려지지 않고 네, 네. 오히려 메이크업 하면은 더 깊어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예 화장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뭐 입술 주변, 뭐 눈머리 안쪽 네. 이런 쪽을 전부 다 이제 보톡스를 맞는다면 또 표정이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정 잔주름을 개선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정 잔주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정 잔주름의 원인이 아무래도 표정 근육이다 보니까 네. 보톡스 말고는 다른 관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최하정 님도 잔주름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있고요. 바로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는 저희가 쇼츠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눈가주름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는 성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민감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뭐 네. 화장품 성분으로요. 네. 한마디로 펩타이드는 민감한 피부조차 바를 수 있는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티에이징 성분하고 딱 떠올리는 게 레티놀이잖아요. 네. 근데 레티놀이 좀 자극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표정 잔주름이 고민되는 게 이제 입술 주변, 뭐 눈가 주변 이런 데인데 거기 좀 레티놀 바르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펩타이드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표정 잔주름 있는 부분도 충분히 바를 수 있는 안티에이징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티에이징 크림이나 세럼 같은 걸 보면은 펩타이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이 펩타이드 세럼 사용하면 네네. 다 표정 주름에 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수많은 펩타이드 중에서도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가 나는 펩타이드가 있는데요. 바로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8입니다. 보톡스 대체 펩타이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이 보톡스 대체 펩타이드는 보톡스와 굉장히 작용 규전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톡스 효과가 나타나면서도 독소나 톡신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돼서 전신 부작용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거나 하지를 않고 주사가 아니라 바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간편하죠. 네. 그리고 이 아세틸렉사 펩타이드 8은 2002년에 이 성분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최신 성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만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보톡스가 신경근에 작용하는 원리와 유사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보톡스 대체 펩타이드가 요새 그 화장품 네, 성분으로 네,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네. 네네네. 원장님도 발라보셨나요? 네, 발라봤습니다. 저는 이 제품으로 발라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한 병을 다 발라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보톡스 맞을 때가 좀 지났는데 이마 부분에 약간 주름이 계속 팽팽하게 좀 유지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톡스를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보톡스 효과를 좀 더 길게 네.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도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 최애 성분이 PHA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반짝반짝 물광 효과도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 펩타이드와 PHA 딱 들어도 베스트 조합인 것 같은데 네. 뭐 바르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이건 세럼이기 때문에 토너하고 로션 가운데 단계에 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 바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스포이드 하나로 이렇게
이제 다 썼거든요. 그래서 네. 스포이드 아, 네. 하나 해서 5방울 정도 바르는 것이 팁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아세틸렉사펩타이드가 이 제품에는 2%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 아세틸렉사펩타이드를 10%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흉터가 예방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수술 흉터라든지 이런 흉터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아세틸헥사펩타이드 8에 대한 원액을 굉장히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습제 9에 이 원액 1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여드름 흉터나 같은 흉터 같은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화장품과 시술의 조합이 도움이 되는 게 네네. 네, 피부과 시술 후에 또 관리가 네네. 또 시술만큼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사실 궁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 시술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시술 후에 화장품도 잘 바르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 중에서 이너뷰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표정 잔주름에 도움이 되는 이너뷰티 성분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네, 표정 잔주름에 네. 도움이 되는 이너뷰티 네,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네네, 바로 먹는 콜라겐입니다. 아, 콜라겐도 사실 펩타이드잖아요. 네네, 펩타이드란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죠. 바르는 보톡스와 먹는 콜라겐 모두 펩타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부의 구조가 되는 단백질의 기본이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피부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표정 잔주름에 펩타이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콜라겐 하면은 뭐 피부 보습이나 탄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표정 잔주름에 콜라겐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죠? 근육들의 섬유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붙어 있는데 표정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밀리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육을 보톡스를 맞는 거죠. 네, 보톡스 대체 펩타이드도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피부 속에 콜라겐이 빠지면서 표정 잔주름이 점점 고정주름이 되어가면서 콜라겐의 보충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콜라겐 하면 요즘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 드시고 계실 텐데 네. 나 콜라겐 먹어도 아무 효과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은 꼭 용량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콜라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콜라겐의 그 재료가 되는 하이드록시프롤린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한 연구에 의하면은 몸무게 1kg당 30.8mg의 콜라겐을 먹었을 때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혈중 농도의 상승이 없었고 153.8mg 정도의 콜라겐은 먹어야 관절이든 피부든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하이드록시프롤린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50kg의 여성을 기본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7,690ml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콜라겐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아마 그 함유량을 조금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함유량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사실 콜라겐의 이제 일일 권장량을 1,500에서 2,500m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은 용량 권장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거의 2,500mg에서 15,000mg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mg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이 콜라겐 흡수를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하고 같이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 그리고 흡수 방법 이 두 가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피부색이나 얼굴 윤곽은 레이저나 실 리프팅을 이용해서 네. 비교적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지만 네, 네. 표정 잔주름은 피부 구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치만 그래도 시술로서 표정 잔주름을 좀 빨리빨리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시술 권해드리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랑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네네. 네, 피부 진피층에 미세하게 음. 네, 주입을 하는 하이드로 리프팅이나 네네.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를 아. 시술하면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네. 시술 한 2주에서 4주만 지나도 네네. 옆볼이 웃을 때 음. 옆볼이 밀리면서 네, 이렇게 막 생기는 이렇게 되는 주름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 겨울철에 피부 보습까지 아. 좋아지기 때문에 네. 겨울철 좋은 시술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주사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저는 2주 간격으로 5번 레드터치라는 콜라겐 레이저를 권해드리는데 네. 전혀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표정 잔주름에도 도움이 되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표정 잔주름에 대해서 화장품, 이너뷰티, 시술까지 네. 베스트 궁합 네. 설명해드렸는데요. 네, 네.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피부 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